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한다는 바로 이 조합. 그러나 우리가 매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식탁의 반전을요. 사실은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탁 위에도 있다는 사실을요. 겉보기엔 아무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속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자주 접하는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때로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음식 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이 세포를 살리는지 혹은 세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특별히 나쁜 음식 안 먹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잘못이라면 식재료의 조합이 문제였죠.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신다는 건 앞으로 조합이 안 맞는 식재료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작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겁고 잠이 깊게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항암식품 11가지 그리고 그 조합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재료들이라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는데요. 그 평범한 재료 속에 숨은 영양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재료의 조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매 한 끼 식사에도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 80%가 아직 구독 전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 3초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지금부터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식재료를 조합하여 영양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해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겁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사실 브로콜리는 오래전부터 초록 약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채소입니다. 하버드대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관련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설포라판과 인돌산 카비놀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즉, 몸속 쓰레기와 불량 세포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브로콜리의 효과는 조리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끓는 물에 오래 익히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30초 이내로 데치거나 1분 정도만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이렇게 좋았다고 하실 겁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K2가 풍부해서 혈관의 석회화를 완화하고 아글리콘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DNA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 속 쓰레기 청소 부위이자 세포 보호막인 셈입니다. 단, 오래 끓이면 효소가 죽기 때문에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알파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냉압착 들기름 한 숟가락엔 약 6000mg의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조리 초기에 넣으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것이 가장 좋고 개봉 후 15일 이내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산패되지 않고 신선한 효능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하면 떠오르는 대표 오일이죠. 올리브유에는 오메가닉 지방산인 올레산과 폴리페놀, 토코페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2년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한 스푼 이상 섭취한 사람의 암 관련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빛과 열의 약함으로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6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외에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대장암,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생호두를 껍질째 깨서 하루 6알 꾸준히 섭취하세요. 여섯 번째는 양파알입니다. 양파는 식탁 위의 천연 해독제라고 불릴 정도로 알릴설파이드와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구워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얇게 썬 양파를 샐러드나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7번째는 지마늘입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항산화, 항균, 항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열을 가하기 전 으깨면 효소가 활성화되어 효과가 커집니다. 다진 마늘보다는 통마늘을 으깨 사용하는 것이 좋고 조리 직전에 넣으면 향과 효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늦춥니다. 익히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데워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 섭취도 동시에 가능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도 정도의 물에 1분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색소는 DNA 변형을 막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냉동 제품을 해동해서 먹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으며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곁들이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버섯입니다. 표고, 느타리, 새송이 등 버섯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세포 손상을 늦춥니다. 특히 햇볕에 말렸다가 조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집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11가지 재료는 단순히 한감 음식을 넘어서 세포를 다시 숨쉬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어떤 기름을 쓰는지, 점심에 어떤 채소를 곁들이는지, 저녁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는지가 면역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11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브로콜리만, 다음 주엔 청국장만,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혜톡톡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능하시다면 멤버십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계절별 건강 식단표와 한감 레시피북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가장 먼저 검증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드린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암 식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연 그대로의 재료.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 누구나 인식하는 내용이지만 실천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과하지 않은 조리. 끓이기보다 데치기, 튀기기보다 굽기. 셋째, 꾸준한 반복. 한 번의 특식보다 매일의 습관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먹으면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먹는 게 바로 내 몸이구나.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탁은 결국 자연을 닮은 식탁입니다. 가공된 맛이 아닌 자연의 향과 색이 있는 한 끼. 그 단순함 속에 우리의 면역이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브로콜리 한 송이와 마늘 2쪽, 들기름 한 스푼만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자연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건강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바로 매일의 밥상에 익숙한 반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